안녕하세요, 전보사입니다. 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리는 장마 시즌인데 벌써 7월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매달 마무리는 저희 월간 스테디와 함께 이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소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뭘 많이 샀는데요. 신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비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이 오로라 슈즈입니다. 한 7, 8년 전에 아메카지가 한번 유행일 때 이 신발도 함께 유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국내에서 많이 유통을 하다가 제가 이 신발을 사고 싶어서 찾아볼 때는 국내에서 이제 유통이 거의 끝났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또 팝업을 하면서 다시 유통이 전개되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과 함께 이제 파라부트의 코룩스라는 로퍼도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름에 신발을 좀 맨발로 신는 걸 선호하는데요. 여름에 끈을 묶고 벗고 이런 게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맨발로 슬리퍼처럼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찾다가 이 두 신발을 찾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산 파라부트의 바스 보트 슈즈도 잘 신고 있는데 그거와 같은 결로 파라부트의 코룩스 로퍼도 여름에 신기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이 드는 신발입니다. 신발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밑창이 러버솔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클래식한 로퍼보다는 훨씬 캐주얼한 느낌을 줍니다. 코룩스라는 단어 자체가 산호라는 말이라더라고요. 이제 유럽을 떠올리면은 이제 지중해 해안에서 보트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이제 보트에서 신을 법한 신발을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러버솔이라서 접지력이 조금 더 우수하고 그래서인지 여름에 맨발로 신었을 때 조금 더 이질감이 없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신발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산 바스 모델도 밑창이 러버솔인데 그런 보트 슈즈의 DNA가 이 창에 들어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로퍼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했고 잘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퍼로는 충족되지 않는 그 어떤 빈티지하고 좀 러프한 느낌의 착장에는 이 오로라 슈즈를 신게 되는데요. 오로라 슈즈는 뭔가 클래식보다는 캐주얼하고 빈티지하고 뭔가 그런지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요. 밑창이 비브람 솔로 돼 있고 이 레더 자체가 호윈사의 크로막스 레더라고 하더라고요. 호윈 테너리 자체가 유명하기도 하고 그 레더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신발로 이 신발이 그 레더로 돼 있다고 해서 좀 흥미가 갔고 신어보니 그 굵직굵직하게 주름이 가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발등이 낮아서 이렇게 신을 때마다 여기에 주름이 가는데 그 주름이 이제 자기 발에 맞게 좀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브라운 계열의 레더 자체가 익어가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한 계절도 안 신어서 덜 익었지만 이제 계속해서 신을 신발이 아닌가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사이즈는 운동화는 270, 재화는 260을 신는데 좀 크게 신는 편입니다. 그래서 코룩스는 제가 7.5 UK 사이즈를 샀는데 살짝 큰 느낌이고요. 7 UK를 샀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로라 슈즈도 9D를 샀는데 발등이 낮다고 해서 운동화와 정 사이즈를 많이 추천하시길래 US 9D 사이즈를 샀는데 이것도 반 사이즈 정도 다운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제가 맨발로 신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막 헐떡거리지는 않는 정도의 사이즈감이고 가을에 양말을 신으면 적당한 사이즈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사이즈에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비로는 아웃셀브스의 에코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방과 OAS의 수영복입니다. 제가 이제 범규 씨랑 하바티를 이번 달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저희 매장 굉장히 근처에 있어서 동지에도 느껴지고 항상 도메스틱 브랜드를 많이 다뤄주시는 것 같아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편지샵인데 근처에 있는 것 치고 제가 많이 들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들렸다가 이렇게 쇼핑을 하게 됐습니다. 아웃셀브스는 저희 브랜드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들 아시고 이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웃셀브스 대표님께서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서 저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응원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때마침 이제 이 가방이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사게 됐습니다. 여름에는 저는 최대한 편하고 가볍고
가 이제 모든 스타일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여름에 잘 멜 수 있는 가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 스텐실이 되게 빈티지한 무드를 잘 자아내는 것 같아서 잘 만드셨다. 어떻게 보면 가벼운 아이템인데 뭔가 마냥 가볍지 않게 그 감도를 잘 유지하시면서 잘 만드신 것 같아서 바로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킨타쿠님이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인데요. 저도 그리고 작년 여름에 OAS의 수영 바지를 샀었는데 그때 이 바지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이 바지가 품절이어서 차선책으로 다른 모델을 골랐었는데요. 이 바지가 때마침 또 하바티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사이즈는 라지라서 조금 크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골반이 커서 그런지 오히려 작년에 산 M 사이즈보다 이게 더 편한 것 같고 잘 샀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뭔가 OAS라는 브랜드는 여름 휴가를 떠오르게 하는 브랜드라서 좀 설레는 브랜드 같아요. 수영복을 챙겨서 어딘가 이제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떠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좋은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곧 있으면 여름 휴가철인데 이 OAS 브랜드도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 소비는 파라보트의 카시스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주구장창 영상에 신고 나왔어가지고 거의 맨날 이것만 신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민망하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 신발을 개인적으로도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영상을 보신 분들도 좀 되게 궁금해 하신 신발이어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범규님이 개인적으로 저희 스태프들이 이제 옷 촬영을 할 때 좀 신기고 좀 촬영을 하고 싶다 해서 구매를 했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신자마자 사이즈가 약간 넉넉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범규님한테 부탁을 해서 좀 매물로 가져오게 된 그런 상품입니다. 이거는 좀 장점이 끈이 없어서 그냥 발을 굉장히 쉽게 넣었다 뺄 수 있는 그런 반스의 좀 슬립온 제품 같은 느낌으로 신기 되게 좋고 여름 신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신고 벗기 용이하고 좀 아무데나 좀 이렇게 반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그런 신발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버켄스탁도 좀 생각을 좀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신발이 있는데 좀 내구성이 좀 약한 느낌도 있고 저는 또 비 올 때도 막 신고 싶고 그런데 사실 이게 아무래도 가죽이라서 비에는 약할 제품인데 저는 오늘도 비가 왔는데 그냥 신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신는 용도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변색이 비를 많이 맞았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르고 좀 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더 에이징이 되고 있는데 뭐 어느 순간 되면 또 변색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또 그거는 또 그거대로 저는 신고 다닐 느낌입니다. 좀 오래된 신발이 주는 또 그런 무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개해드리기가 조금 그랬던 부분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파라보트 홈페이지에서 제가 보니까 반품 것만 이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재입고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세일하는 제품이고 이런 류가 제가 보니까 파라보트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체 가능한 품목들이 많으니까 이런 신발 여름에 신어주면 여기저기 잘 매치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핏이 위에서 좀 보면 얄쌍해요 되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발목이 네이마르 선수처럼 되게 얇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색깔도 그렇고 여튼 이런 약간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이즈는 이 UK6일 거예요. UK6 여기 6이라 적혀 있어요. 현주님도 파라부트가 있는데 6과 2분의 1을 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한 재화 기준으로 255고 이게 50인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50보다는 커요. 확실히 한 체감 55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에 좀 잘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먼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모자입니다. 덤프 패치스의 플라이라고 써있는 모자인데 덤프 패치스가 좀 빈티지한 모자를 많이 찾는다면 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패치들도 귀엽고 해서 이게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힘들어서 좀 항상 좀 위시리스트에 있던 모자인데 가격이 좀 빡세거든요.
이게 핸드메이드 제품이다 보니까 모자 가격이 꽤나 높은 선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사야지 하다가 매번 약간 그냥 참자 모자 하나에 20을 태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소시민이니까 그에 맞는 소비 습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늘 약간 후순위로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콜리빌리라는 서촌에 있는 편집샵 아시나요? 거기 스와치도 팔고 모자도 팔고 다양하게 파는데 거기가 되게 귀엽기도 한데 거기는 약간 협업 비슷하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너무 패치스 그 모자가 사장님 혼자 하시는 거라 이게 오프라인에 잘 깔질 않거든요. 근데 콜리빌리 그 장소에는 항상 너무 패치스 모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뭐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은 양의 수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거기서 판매하실 때는 핸드메이드가 약간 아닌 느낌이 있거든요. 대신 그만큼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반 이상으로 저렴한 느낌이라 물론 디테일을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적당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모자 같아서 한번 이번에 구매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자는 5 패널인데 6 패널도 있긴 한데 저는 5 패널이 좀 요즘 좋은 것 같고 좀 더 캐주얼한 모델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잘 착용하고 있고 모자도 제가 군목이 좀 59 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꽤 큰 편인데 이 모자는 60% 이상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모자라 좀 머리가 커서 모자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자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인데 제가 최근에 모치샵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것저것 둘러보는데 이 티셔츠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둘러보고 있으니까 모치샵 사장님이 또 엄청 친절하시잖아요. 이 티셔츠 설명해 주시는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티셔츠고 이걸 바인까지 하고 싶으시고 집에 꽤 여러 벌 갖고 있다고 하실 정도로 되게 애착이 가는 아이템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도 입고 계시더라고요, 이 티셔츠를. 그래서 막상 거기서 그냥 입어봤는데 착용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그냥 다음에 사자 하고서 구매하지 않고 그냥 갔는데 계속 눈에 아른아른 생각나는 거예요.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다시 연락드려가지고 다시 구매하게 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으로 보면 천축 원단을 뭐 썼다고 하고 슬럽감이 있고 뭐 약간 빈티지 스웨트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립도 이렇게 있고 지금 앉아서 안 보일 텐데 밑단에도 립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레글런 패턴인데 뒤에 보면 또 이게 패턴이 다르거든요. 어깨 패턴이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이 패턴 자체가 주는 게 꽤 스포티하기도 하고 뭔가 저지 같기도 하고 근데 착용감은 너무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좀 재미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여기 더블 바인딩 되어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요. 이 배색이 다른 것도 귀엽고 해서 여름철이나 나중에도 이너로도 잘 입을 정도로 이게 착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제품은 지금 모드맨에 정식 수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드맨에서도 한번 가서 입어보고 싶고 추가로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라 한번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메라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소니 RX100 Mark4? 라는 모델이고 되게 귀엽고 깜찍합니다. 2015년쯤에 나온 모델 같은데 원래는 이거 사려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준이님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준이님이 리코를 되게 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걸 보다 보니까 저도 이런 똑딱이 카메라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준이님의 강력 추천에 저도 리코 사야지, 리코 사고 싶다 이러면서 하는데 보통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아시죠? 이거 매물도 없고 새 제품 사려면 크림에서 한 몇십만 원 더 주고 사야 되고 그러면 뭘로 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 모델을 좀 발견했거든요. 제가 원래 살려던 건 마크 3 모델이었거든요. 그게 사진용으로 제일 그냥 가성비 괜찮다고 해서 제가 뭐 전문적인 사진 기술을 요하는 카메라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똑딱이가 필요한 거니까 옛날 것도 괜찮겠다 했는데 마크 3는 없고 이 마크 4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여기 연희동에서 어떤 분이 당근에 올려놓으셔서 바로 퇴근하고 달려가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쓴 지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진 자체가 좀 재밌고 뭔가 핸드폰 카메라랑 찍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나름 귀엽게 뷰파인더도 되고 후레쉬도 되고 있을 건 다 있고 영상도 꽤 잘 나오더라고요. 옛날 캠코더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재밌는 화질로 잘 나오고 주머니도 들어가고 그냥 저한테는 딱 적당한 카메라인 것 같아서 지금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그래서 사진에 좀 더 취미를 둘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족하는 소비였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7월달 소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비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저번 월간 때도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소개해드렸는데요. 1년에 한두 개씩
그냥 취미로 한번 모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안경을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찾다 보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제품도 있었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좀 우연치 않게 찾아온 제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테오 아이웨어의 이 빈티지 제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티스팩션 모델 67번이라는 모델이고요. 사이즈가 좀 많이 작은 사이즈이긴 합니다. 우선 테오라는 브랜드는 제가 원래는 몰랐었는데 이게 벨기에 브랜드더라고요. 이제 그 앤트워프라는 도시의 안경사 두 분께서 만드신 브랜드인데 그중 한 분의 성함이 패트릭 후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후트의 그 이름을 그 아나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글자의 배열만 바꿔서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성함의 글자의 위치를 바꿔서 THEO라는 브랜드에서 테오라는 브랜드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독창적인 디자인이 많고요. 이 제품이 그 가로 사이즈가 39mm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거를 처음에 착용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상으로만 딱 보고 최근엔 담백하게 입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착장에 포인트를 줄 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 그리고 이게 좀 디자인이 찾아보니까 신스케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직사각형 느낌의 프레임인데 사실 처음에 꼈을 때 이게 맞나 싶었지만 계속 착용하다 보니까 좀 이게 뇌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조금씩 익숙해져가지고 생각보다 착용감도 나쁘지 않고 빈티지 제품에 비해서 물론 이제 이거를 판매하신 분께서 코받침을 따로 하셨다고 해요. 이거 안 했으면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덕분에 좀 편하게 착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저와 쭉 가지 않는 안경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또 안경인데 이 제품은 비교적 좀 최근에 산 제품이고 레스카라는 제품의 이것 또한 빈티지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우선 모델명은 P21이라는 모델명이고요. 이 제품도 우선 가로가 40, 41 정도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의 쉐입의 안경을 별로 선호하진 않았는데 이쪽에 눈 아래쪽 여기가 조금 넓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기피하곤 했었는데 이 제품도 제가 번개장터에서 둘러보다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또 보여가지고 이런 톨토이즈 컬러들을 제가 별로 선호하진 않았었는데 그 이유가 약간 보통 톨토이즈 하면은 좀 다크 브라운 컬러에 요 지금 노란색 시트도 조금 더 진한 느낌의 컬러여서 좀 조니뎁 같은 그런 멋있는 분들이 착용했을 때 좀 더 진가를 발휘한다고 생각해서 선호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컬러는 좀 제가 평상시에 노란 컬러도 좀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허니 컬러가 또 하나쯤 있으면 착장에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 제품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레스카가 프랑스의 전통적인 프렌치 아이웨어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도 1960년대에 이제 프랑스의 되게 유명한 주라 지역에서 100년 넘게 이어온 프렌치 정통 방법으로 제품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보통 그 당시 장인분들이 가지고 있던 빈티지 시트들을 꺼내서 40단계가 넘는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런 광택감도 유기농 나무 조각이랑 오일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통에 넣고 이렇게 천천히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광택감도 내추럴하게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 보시면 이쪽에 점박이 모양의 리벳이 있는데 이것도 이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이 리벳을 받고 경첩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고정시켜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렌치 제품들을 보시면 이쪽에 리벳 모양이 이렇게 점박이가 있는 제품들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번 달 소비는 이렇게 안경 두 제품이었고요. 이것도 한번 착용샷을 사실 이게 조금 더 꼈을 때 잘 이렇게 감기는 느낌의 착용감이긴 한데 서로 다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린넨 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렇게 입을 때 좀 포인트가 돼서 아마 이 제품 또한 잘 착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제가 구매한 거는 좀 간단한 거 한두 가지 구매했는데 우선 수아베시토라는 브랜드의 포마드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봐왔으니까 해외 축구 선수들을 보면은 머리를 넘기는 스타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고등학생 때는 바버샵을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발을 하고 그때 처음 스타일링을 해줬던 제품이 이 수아베시토라는 브랜드의 포마드였는데 그렇게 몇 번 해보다가 조금은 질려가지고 또 머리를 기르는 스타일로 지내왔는데 오랜만에 또 머리를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이 브랜드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입문용 포마드인 것 같아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되게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도 되게 좋아요. 네. 아, 그러게요. 오늘 제가 이발을 할 때가 돼갖고 머리가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이 상태로 올리기에는 너무 애매해져가지고. 얼마나요? 이게 해외 배송으로만 시켜야 되더라고요. 근데 17,000원에 구매했어요. 배송비가 5,000원이고 이 가격이 12,000원 정도였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되게 저렴한 편에 속하더라고요. 잘 구매해본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소비라기보다는 품목에 대한 어떤 추천을 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으로 안경에 이 틴트를 넣어봤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눈가 주름 이런 관리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낮에 태양이 강하면은 눈을 찡그리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꽤 찡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은 관리가 너무 안 될 것 같다 생각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는구나, 많이 사용하는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선글라스나 뭐 이런 틴트 렌즈 이런 거는 제가 좀 추구하는 스타일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런 관리의 차원에서 찾아보게 되었고 틴트를 넣게 됐어요. 근데 저희 승원님이 작년인가 그 안경에 이렇게 변색 렌즈를 넣으신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승원님이 그걸 하신 걸 보고 저도 관심이 생겨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저는 틴트더라고요. 틴트 렌즈랑 변색 렌즈는 다르더라고요. 변색 렌즈는 실내에 들어오면 일반 안경처럼 변하고 밖에 자외선을 만나면은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변하는 건데 저는 그걸 기대하고 안경점에 가서 그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틴트 렌즈인 줄 알고 틴트 렌즈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딱 된 건데 이거는 실내에서도 틴트가 그대로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이런 느낌인데 제가 이걸 착용하고 저번에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저희 매장 조명에서는 되게 짙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틴트 농도가 30%거든요. 30%를 뭐 가장 많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짙네 하고 있었는데 저희 최근에 매장에 어떤 손님분이 이런 틴트 렌즈를 착용하시고 오셨어요. 근데 저희 매장 조명에서도 너무 짙어 보이지 않고 딱 괜찮아 보인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분도 처음에는 30%로 했다가 짙어서 한 20%로 했다고 하셨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안경도 그 착용할 수 있게 한번 빌려주셨는데 저도 써보니까 20%가 좋았구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여름에 선글라스나 틴트 렌즈 생각이 아예 없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 뭔가 관리의 차원에서. 그리고 굉장히 여름에 괜히 기분 전환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휴양지 느낌도 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포마드로 머리도 넘기고 이렇게 틴트 렌즈 써주고 하니까 괜히 여름 느낌도 나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한 소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소비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달에 소비를 2가지 정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오랜만에 안경을 하나 새로 샀습니다. 사실 새로 샀다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이 회사를 입사 기념으로 산 안경이 있었어요. 그게 커틀러 앤 그로스 069이라는 모델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잘 쓰다가 이게 좀 볼드하거든요. 볼드해서 좀 무겁더라고요. 무거워서 한번 팔았었어요, 제가 중간에. 근데 제가 그게 좀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안경을 막 눈이 그 정도로 나쁘진 않아서 매일 써야 되는 사람은 아닌데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뭔가 다른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전 안경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 쓰기 참 좋았던 것 같았는데 팔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제가 샀을 때보다. 그래서 좀 보고 있다가 거의 새 상품 매물이 하나 올라와서 구매를 새로 하나 했습니다. 0692 모델이라고 커틀러 앤 그로스에 꽤 볼드해요. 이 옆에도 좀 볼드하고 킹스맨 안경이라고 블로그 찾아보면 막 그런 글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꽤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쓰셨더라고요, 이 안경을. 김원중 님도 쓰셨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빌라이 배우의 이미지를 보고 샀었거든요. 뭔가 멋있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이 안경을 쓰고 있는. 그래서 그때 샀었고 좀 잘 쓰고 다녔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구매를 했는데 좀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구매한 건 방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경을 똑같은 제품으로 2번 사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이 안경을 새로 샀고요.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신발인데요.
제가 최근에 옷장을 많이 비우고 있어요. 꽉 차 있는 걸 보니까 좀 비우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막 주변 분들한테도 그냥 드린 것들도 많고 뭐 이래저래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비웠으면 또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는 게 또 맞으니까, 물론 그런 목적으로 비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눈에 들어 뭔가를 채우고 싶더라고요. 10의 자리를 비웠는데 그래도 1의 자리는 다시 채울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좋은 부츠를 하나 사고 싶어서 하나 샀습니다. 웨스코 보스 러프아웃 모델을 샀습니다. 이게 주문 제작을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 제가 그걸 기다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환율이 좀 말이 안 돼가지고 너무 비싸져서 옛날보다 저는 매물로 구매를 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사실 매물로 구매를 했지만 새 상품을 한 1, 2회 정도 신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거래를 했는데 밑창 보면 보통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딱 거의 새 거였어요. 새 거였고 가죽도 상태도 그랬고, 커스텀 모델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매장의 별주 커스텀 모델인지 아니면 본인이 커스텀 했는지는 그것까지 여쭤보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보스 모델이고 10인치입니다. 이 10인치가 은근히 전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11인치부터 좀 높은 느낌이 있는데 제 키에서도 10인치 정도면은 또 바지가 이렇게 좀 우는 느낌이 있어요. 청바지 같은 걸 입으면 저는 그 느낌이 좋아서 10인치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최근에 산 소비 중에 가장 비싼 소비이기도 하고 굉장히 돈값을 하는 느낌입니다. 좀 신을 때마다 좀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딱 오늘 입은 셔츠에 청바지에 신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큰 소비를 해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달에 앞에 보이는 조명 하나를 소비했습니다. 조명은 셀레티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의 귀여운 마우스 램프입니다. 사실 제가 원래는 이 브랜드의 고릴라 조명을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엄청 큰 거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집에 둘만한 게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보다가 이 생지를 발견하게 돼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약간 좀 키덜트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구매를 하려니까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그 영국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를 좀 사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 귀국하는 길에 받아온 제품입니다. 굉장히 귀엽고 근데 뭐 완전 생지처럼 생겨가지고 조금 징그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제 여자친구가. 근데 저는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생지가 전구를 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명이 필라멘트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켠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딱 켜면 이렇게 켜지거든요. 되게 귀엽습니다. 근데 이게 밝기 조절이 안 돼가지고 너무 밝다 싶으면 생지를 이렇게 좀 옮기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에 딱 이런 게 있으니까 뭔가 너무 귀여워요. 그냥 제가 키우는 반려동물 같고, 저는 집에 책 한 3-4권을 쌓아두고 이렇게 위에 올려두거든요. 그럼 뭔가 더 인테리어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 소비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귀가 좀 뜨거울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랜만에 앨범 하나 추천드리려고 앨범을 준비해봤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김효린님의 에버그린이라는 앨범이고요. 이 에버그린 앨범이 김효린님의 첫 정규 앨범이라고 해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가수는 아닌데 이번 달 초에 여자친구랑 같이 김효린님의 공연을 보러 갔다가 그때 공연이 너무 좋았어서 이 앨범도 같이 구매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에버그린이라는 뜻은 한글로 하면 상록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록수라는 게 이제 사계절 내내 푸른 나무라는 뜻인데 그 의미를 담아서 좀 시간이 지나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 그런 무언가를 이 앨범에 담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 총 9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좋았던 좀 기억에 남는 곡을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이삭줍기라는 곡이거든요. 근데 이 이삭줍기의 첫 소절에 가사를 보면은 삶이 무거워진 탓에 아빠가 두고 떠났던 이삭을 주우러 가자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 원래 이 효린님의 아버님도 음악을 즐겨 하셨다고 해요. 근데 차마 그 가수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이제 효린님이 대신 가수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그랬던 그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스토리들을 듣고 곡을 들으니까 되게 더 와닿는 것도 있고 좀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재미공작소라는 물레에 있는 북한문화 공간에서 공연을 봤는데 거기서 종종 여러 가수들의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음원보다 실제로 듣는 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기타 연주를 하면서 다 들려주시는데 편안하면서도 신나는 느낌의 곡들이 많았어서 김효린님의 이 에버그린 앨범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숨바꼭질이라는 곡이 인기가 많긴 한데 저는 뭐 이삭죽기나 실꽃, 뭐 미스터 에버그린 이런 곡들 다 좋았어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 제 컨텐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이 고향인데 3주 정도 전에 부산 고향 친구들을 한번 만났습니다. 2년 반 만에 만났는데요. 뭔가 이제 나이가 들고 육아를 시작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그 텀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 거의 1년에 한두 번은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시기가 2년 반 만에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오랜만에 봐도 좋은 게 어린 시절 친구들 같고 그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어린 시절에 코인 노래방을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밥을 먹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한번 부르고 배를 꺼뜨리고 다음에 또 먹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친구가 언젠가는을 부르더라고요. 원래도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뮤지션이었는데 친구가 그 언젠가는을 부르는 걸 듣고 나니 여운이 계속 가셔서 이 노래를 한동안 듣고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지난주에 와이프랑 망원동에 브런치를 먹으러 빅핸드라는 음식점에 갔다가 그 근처에 있는 홍대 널판이라는 조그마한 LP CD 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아이쇼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여서 한번 사봤습니다. 저는 이상은 씨가 되게 시대를 앞서간 뮤지션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보고 자란 뮤지션은 아니지만 좀 성인이 돼서 이분의 뭐 비밀의 정원이라든가 비밀의 화원인가요? 정원인가요? 그 비밀의 정원 그 음악도 엄청 좋고 언젠가는도 좋고 그 전체적인 앨범을 들어보셔도 되게 옛날 이 시절에 이런 음악을 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장 가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LP를 사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가사를 듣다 보면은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 시절을 이제 떠올리게끔 만드는 그런 음악이 주는 힘도 되게 좋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이제 과거의 인연들과 선택들이 이렇게 총합으로 돼서 만들어진 현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감성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이 콘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장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여행 갔었을 때 진주에 냉면집이랑 밀면집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주 냉면이 좀 유명하거든요. 밀면 하면 다들 부산 많이 생각하실 건데 진주 밀면 같은 경우에는 양념장이 좀 강한 걸로 유명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었어서 자주 갔던 집인데 삼삼밀면이라고 가성비도 좋으면서 밀면을 즐기기에 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는 회전율이 빨라서 웨이팅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혹시 경남 부근 사시는 분들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면 말씀드리면 서울은 평양냉면이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진주면 유명한 이유가 좀 차이점이 있어요. 두 냉면이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면 평양냉면은 이제 고기 육수 100% 혹은 동치미 육수를 섞어서 만드는데 진주 냉면은 그 지역 특성상 이제 강을 끼고 있고 바다도 가깝기 때문에 고기 육수랑 해산물 육수를 섞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좀 향이 다릅니다. 특이한 그 특유의 감칠맛이 있어요. 그리고 양념장에 들어간다는 차이점과 메밀면의 밀가루 함량이 더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쫄깃하게 되고 잘 끊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식감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양냉면 메밀 100 정도의 느낌이라면 밀가루 섞였기 때문에 탱글하고 좀 쫄깃합니다. 잘 끊어지면서. 그리고 고명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베이스도 다르긴 한데 평양냉면에는 계란 그리고 무, 육수 삶았던 고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진주 냉면의 고명의 특징으로는 계란, 무 그리고 황태
조린 항태가 들어가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고기 대신에 육전이 들어가요. 육전을 만들어서 잘라서 많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오이, 그런 식으로 좀 풍부한 고명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입에 왁왁 넣으시는 분들이랑 면이 질긴 게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이런 감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인지 말씀 안 드렸네요. 황포냉면이라고, 거기는 웨이팅이 계속 있어요. 근데 회전율이 좋아서 금방 빠질 겁니다. 혹시나 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제가 다녀온 장소 한 군데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망원동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그 망원 한강공원 근처에 있는 묵사랑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이름처럼 묵을 파는 집입니다. 평상시에 묵 하면은 저는 그냥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주시는 묵이라든지 보통 이렇게 해서 많이 먹곤 했었는데, 제가 예전부터 봐왔던 패션 유튜버분 중에서 최겨울님이랑 그 최근에도 이렇게 중간중간 종종 잘 보고 있는 박영감님 유튜브에서 나오셨던 도베르만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그 묵사랑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영업 자체는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저도 되게 요새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요즘 트렌드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묵하면 뭔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오히려 그러한 포인트에서 좀 저도 좀 흥미가 생겨서 묵이 얼마나 맛있을까. 저도 묵을 좀 평소에 좋아하다 보니까 좀 젓가락으로 집어도 묵이 이렇게 안 미끄러지고 잘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신기하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요. 우선 메뉴가 컵묵밥이고요. 그냥 컵에 묵이랑 그다음에 약간 묵사발 느낌을 해서 이제 거기서 매장 안에서도 간편하게 드실 수도 있고,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살얼음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뉴도 진짜 강추드리고요.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감칠맛 자체가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동그란 묵을 따로 이렇게 하시는데, 컵묵밥이랑 동그란 묵 둘 다 사장님께서 그날 써서 당일 판매만 딱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분이 원래는 비주류라는 액세서리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묵 사업을 쭉 하시다가 이거를 이제 가업을 이어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곳은 그 계룡산 쪽에 있는 가게가 있으시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그 가업을 이어받게 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사장님 되게 멋있으세요. 되게 힙하고 하신데 뭔가 그거와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은 아닌데 약간 좀 이색적인 느낌이 들었어서 그 모습에 좀 더 멋있다고 한 번 더 느꼈고, 이후에 또 시간이 될 때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묵을 좋아하시거나 망원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들러보셔서 맛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한 2시에서 3시 사이면 다 마감이 되는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조금 그보다 먼저 가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